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는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팀플, 아르바이트, 또는 친구와의 약속, 더 나아가서는 취업 준비까지.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무언가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렇게 허전함이 남는 이유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어울림의 바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정말 비단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시험이 끝나는 순간 막 송년회와 같이 다양하게 바쁜 약속들을 잡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다 비단 저 혼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라손이나 고프만 같은 학자들과 이를 적용한 논문의 사례, 그리고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를 첫 번째, 현대사회 속에 맞물려지는 우리의 상황과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방법을 통해서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부터 진단해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건강한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속의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 경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입생의 10명 중에 8명은 자신이 과에 본인의 흥미를 느껴서 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희대학교 시민교육의 어느 한 팀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학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라고 체크한 표가 48%, 거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어울리는 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헤어지는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SNS가 발달함에 따라서 헤어지고 나서도 우리는 카카오톡을 통한 직접적인 연결과 혹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연결을 통해 오롯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됐죠. 두 번째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경쟁 구도의 심화입니다. 네. 인맥은 능력이라는 말이 있죠,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연결이라기보다는 가볍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행사 같은 경우도 진짜 즐거워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인맥 관리 차원에서 마지못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정말 무엇이죠? 사회학적 부프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아표현이라는 저서에서 매일의 사회생활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특정의 인상을 유지하려는, 즉 인상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무대 위에서의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내듯이 안녕? 날씨가 춥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런 이유는 교수님과 친구라는 다른 관객을 대함에 따라서 내 가면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정서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부담감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해소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어울림의 과정은 있지만 해소하는 과정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먹는 것은 먹지만 배출하지 못하는 변비와도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독은 좋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독이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던 해소의 과정입니다. 자아의 치유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주는 것에 그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정희 교수님의 논문을 살펴보면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 차원에서 엉켰던 경험들을 쏟아놓게 되고요. 그 쏟아놓는 과정 속에서
자아 성찰과 또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재구성이라는 것은 상황과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거친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떠한 구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현대사회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첫 번째로 공강 시간이나 집에 가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핸드폰을 끄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어울림의 바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이 굉장히 따분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버리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내가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시간에 고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현대사회는 우리가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의 정서적 부담감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 내면화, 재구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나 자신의 내면에 든 질문이 나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한번 이번에는 자신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